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변수. 변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지수 x가 있대요. x. 그 다음에 거기다 뭐 1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 20이라 써볼까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된 결과가 30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이제 끝인 건데 CSS에서도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언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헤더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바라 썼죠. 그죠? 헤더 쓰고 탑바 쓰고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잖아요. 테일인드를 쓴다고 하면 뭐 mx 오토까지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로렘이라 써보겠습니다. 로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바라고 있고요. 탑바. 그 다음에 일단 컨테이너를 할까요? 자, 원래 우리가 컨테이너한테 뭘 줬어요? 당연히 너비를 부여했죠. 제가 1200픽셀이라고 이런 식으로 너비를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는 컨테이너한테 보더를 좀 칠하고 10픽셀, 솔리드, 레드,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요런 모양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MX 오토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지우고 여기다가 마진 0 오토 정도만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죠? 우리 그 카카오뱅크 만들었을 때, 자, 탑바에 우리가 보더 바텀이라는 걸 줬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다가 10픽셀. 자, 저는 요거를 블루라 써볼게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너비가 있다 없다? 너비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1200픽셀로 너비를 우리가 지금 잡아준 상태예요. 자, 너비를 이런 식으로 잡아줬지만 탑바는 너비가 있다 없다? 아예 그쵸, 너비가 없습니다. 근데 너비가 없는데 도대체 너비를 어디서 받아오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너비를 누구한테서 받아오는 거예요? 바로 화면의 너비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컨테이너는 너비를 1200픽셀로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화면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를 잠깐 노멀라이즈 좀 할게요. 바디한테 마진 0 정도만 구현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줄이고 자, 이렇게 보면 끊겨 있다 했죠. 그죠? 왜? 지금 이 탑바는 지금 자기가 뭐예요? 자기의 너비가 화면의 너비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는 여기서부터 지금 흰색 렌더링된 화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탑바의 너비란 말이에요. 근데 탑바의 너비는 한정되어 있고 화면의 너비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1200픽셀이라 뭐 한 거예요? 탑바를 뚫고 나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탑바한테 야, 너는 최소 너비가 여기까지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카카오뱅크 메뉴 만들 때 컴민 위드라는 걸 걸어주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컴민 위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 녀석의 너비만큼 즉 컨테이너의 너비만큼 최소 너비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소 너비가 있기 때문에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기죠. 그죠? 끊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외주를 맡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외주를 맡는데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자, 이거 컨테이너의 너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900픽셀로 변경을 해달래요. 그러면 900픽셀로 변경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민 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1200을 뭘로 바꿔야 돼요? 900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바뀌어도 얘를 여러분이 한 번에 바뀌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뭐냐면 변수입니다. 자, 변수를 제가 컴민 위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할게요. 저는 사이트 위드. 자,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대시 2개 있죠? 이게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트 위드는 웬만하면 단어와 단어, 즉 단어 그 다음 단어는 여기다가 대시를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자, 사이트 위드를 제가 여기다가 900픽셀 이런 식으로 적어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썼다 해가지고 변수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 사이트 위드를 적용하려면 VAR이라 적어주고 소괄호 쓴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VAR이라는 게 뭐냐면 variable이라는 약자입니다. variable. 변수의 약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컴민 위드 요 녀석한테 뭘 반영할 수 있다? 900픽셀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처리가 될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런 모양이지만 어떻게 된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900픽셀. 이렇게 쓴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다 변수를 썼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너비가 900픽셀짜리 최소 너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랑 쓴 거랑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코드의 길이가 길어진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돼요. 변수를 우리가 지금 컴미니드잖아요. 그럼 컴미니드라는 건 누구예요? 탑바죠. 탑바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변수는 자식 또는 후손한테 적용시켜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헤더가 지금 뭐예요? 부모죠. 컨테이너의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변수를 누구한테? 바로 자식한테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900픽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누군가 고객이 요거를 사이트 너비를 1200으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900을 요렇게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바뀌는 거죠. 같이. 자,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변수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사이트 위드가 1200픽셀이긴 하지만 만약에 자식선에서 이런 식으로 내는 부모가 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500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식은 자기 선에서 구현된 사이트 위드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 입장에서 이 사이트 위드라는 변수가 없다. 그러면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동일한 변수가 부모한테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뭐다? 자식은 자기 걸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 걸 쓴다. 자, 그런 게 있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변수는 자식 또는 후손한테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섹션. 그 다음에 섹션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로렘이라 적어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섹션한테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그린이라 써보겠습니다. 그린. 자, 보더도 마찬가지로 보더 10픽셀 솔리드 솔리드 뭐라 쓸까요? 골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섹션이란 말이에요. 이윤색이. 자, 그러면 제가 섹션도 이 사이트 위드를 반영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반영한다 해서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이 안 됩니다. 자, 왜? 자, 지금 이 탑바하고 섹션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변수라는 건 뭐라 했어요? 변수는 부모한테 적용되어 있는 변수를 자식 또는 그의 후손한테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그하고 형제가 되어 있는 녀석한테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물론 섹션 1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다고 하면 자기 선에서 구현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탑바에서 적용되어 있는 이 변수를 자기 조상, 이 탑바의 자식이나 후손이 아닌 다른 녀석한테 적용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공공재로서 다른 녀석들한테도 뭐다?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콜론 한 다음에 루트라고 쓴 다음에 루트 중괄호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위드를 여기다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 루트 아래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 뭐다? 다른 곳에서도 이 변수를 가져다 쓰는 게 뭐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콜론 루트 한 다음에 요 내부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야 되고 만약에 특정 엘리먼트만 해당 변수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구현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를 공공재로서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쓴다? 루트라고 쓴 다음에 사이트 위드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선언하니까 지금 뭐예요? 섹션도 그 너비가 반영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통 메인 컬러라 해봅시다. 메인 컬러가 있대요. 자, 메인 컬러는 우리가 샵 EF라는 뭐런 컬러가 있대요. 그러면 모든 배경색이 이런 메인 컬러가 적용되어야 된다.
아니면 글씨 색상이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여기다가 컬러라고 적어주고 요런 식으로 VAR 이렇게 적어주면 요 녀석은 요 메인 컬러가 반영이 되는 거죠. 요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 SPC 우리 홈페이지 구현했던 거 봤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 쓰고 있냐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변수를 쓰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쓰고 있죠? 루트 보이죠? 루트 한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요런 식의 이름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CSS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